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어제가 이제 그 발표 날이었죠. 30일에 시험. 예, 어제가 이제 합격자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가채점 결과 본인이 이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의 제기가 세 문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수렁에서 건진 내 딸들 내 아들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때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제 과정을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좀 불안하게 공부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그 종로학원에 그 수강생분들이 세 분 저녁에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합격을 하셨고 두 분은 두 문제 차이로 알까이 막 이러다고 했고 한 분은 확실하게 이제 안 되셨고 이랬는데 확실하게 안 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였어요. 이제 자기는 사실은 이제 어쨌든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공부를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여기는 안 해도 60 맞는데 지장은 없어. 그걸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줄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합격하신 분 말 들어보면은 자기는 그래도 한 8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 그래도 한 60 몇 점 받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들을 말씀은 아니지만은 조금 그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일단은 심화 과정까지는 이제 모든 걸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좀 제끼고 요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은 공부하시되 나중에 정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요런 건 하고 요런 건 하지 마시고라고 정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뭐 더우실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취득세에서 우리 이제 과세 표준부터 했습니다. 과세 표준.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자, 우리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시게 되면 뭐예요, 이게? 산출세액이죠. 네, 산출세액입니다. 항상 세금을 구할 때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과세표준 보면 자, 우리 과세표준 취득세 때 과세표준은 언제나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고 했어요. 네,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을 내가 스스로 뭘 해줘야 된다. 내가 스스로 그렇죠.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상으로 취득을 하던 무상으로 취득을 하던 원시를 취득을 하던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얼마 샀다.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 땅값이 얼마였다. 내가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이거 짓는데 얼마 들었다. 신고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들어온 가액이랑 뭐랑 비교했어요? 그렇죠. 그거 시가표준액 들어갔어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둘 중에 비교해서 낮은 가액, 높은 가액. 우리 세법은요. 낮은 걸로 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율은 무조건 높은 걸로, 과세 표준도 무조건 높은 걸로, 시기는요. 무조건 빨리. 그렇지. 좀 그렇죠? 무조건 빨리, 무조건 많이, 무조건 높게 그렇습니다.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근데 그래요. 약간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액이랑 시가표준액이랑 비교했더니 이게 더 낫다. 그래도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내가 사실상 취득한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유상 취득 중에서 이러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뭘로 보겠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게 이름하여 국, 수, 공, 판, 장. 그렇죠. 검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예, 검까지. 자, 국 뭡니까?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언제 취득했는지도 명확하게 사실상 잔금일이 나오고 더더군다나 얼마에 취득했는지도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는요, 수. 수입, 수용이 아니라 수입이죠. 수입. 자, 그다음에 공매입니다. 공매. 자, 판결문, 장, 법인장부. 그렇죠. 자, 그다음에 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공인장부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따라 검증을 받은 금액인데 나머지 5개에 비해서는 조금 신빙성이 조금 약하다라고 했죠. 자, 그럼 통상적으로 세무서에서 조사해야 하네요.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검증받은 금액은 1억이었는데 세무조사 결과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게 2억이었네. 드러나면 뭘로 가요? 높은 가액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복습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열심히 하시고 그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고, 자 하지만은 우리 이제 자, 지목 변경이라든지, 자 지목을 변경이라든지, 자 아니면은 이제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원래부터 내 거였기 때문에 취득가액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고, 자 뭘 신고한다 이거는 증가한 가액을 신고를 합니다. 농지에서 대지로 바꿨는데 내가 1억만큼 들었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세관청에서 이것도 뭐랑 비교해요? 그렇죠. 시가 표준에 증가하고 시가 표준의 증가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가겠다. 요게 이제 과세 표준의 전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과점주주라고 하는 건 조금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 과정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는 과세 표준이었으니까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 자, 세율 보시면 우리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표준 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특례 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중과세율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 자체가 조금 좀 복잡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오케이. 자, 표준세율 볼게요. 우리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얘만 그래요? 아니에요. 예. 등록명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지방세가 세 개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세 가지 전부 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다 외우셨나요? 혹시? 오셨어요? 네, 그럭저럭 근데 예, 보시면 자 표준세 우리 취득의 종류 자체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유상, 무상, 원시, 간주 네 가지입니다. 근데 간주 취득은 사실은 이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례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건 조금 논외로 하고, 자 먼저 무상부터, 자 무상, 자 그다음에 유상, 자 그리고는 이제 원시, 이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에는 재산세를 배울 건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지는 게 이런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토지 세율 다르고 건물 세율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취득했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무상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자, 그다음에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상속 몇 프로입니까? 2.8%. 근데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백분율을 쓰는 게 아니라 천분율을 쓰다 보니까 1천분의 28이라고 나올 겁니다. 얘는 근데 100분의 2.8, 그죠? 그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헷갈리세요? 그렇게 안 할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속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농지를 받았네. 자, 몇 프로? 2.3%. 자, 2.3% 됐고요. 자, 그다음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예, 3.5%예요. 하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비영리 사업자다. 우리 비영리 사업자다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기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자, 얘 몇 프로예요? 2.8%입니다. 자, 2.8%. 오케이. 자, 유상 취득입니다. 몇 프로? 4%. 근데 내가 유상 취득한 게 만약에 농지였네. 자, 그럼요. 예, 농지는 이제 3%가 됩니다. 자, 원시 취득 얼마? 2.8%. 자, 그다음에 자, 혹시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자, 공유물의 분할은 2.3%. 어휴, 잘 외우셨네. 좋습니다. 아주. 다 외우셨네요. 뭐 이미. 자, 그런데 요 유상 취득 중에서 자, 우리 이제 주택에 대한 유상이 있었어요. 주택에 대한 유상 승계 취득이 옛날에는 1%부터 3%, 그다음에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4%였는데 2020년 7월 10일 대책 이후로는 세율 자체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요게 조정 지정, 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이 뭐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과밀억제권자는 조금 다르긴 다른데,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세율 자체가 좀 높고, 이 주택에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또 그 양도세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지역들입니다. 서울, 경기 지방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자, 첫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 세 번째 아니면은 네 번째 이상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죠. 자, 얘는 몇 프로입니까? 1에서 3%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1에서 3%인데 얼마 이하가 1%예요? 6억 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얼마 초과가 3%입니까? 9억 원. 그럼 6억부터 9억 사이에는 차등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계산 산식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심화 과정 좀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집. 자, 얘 몇 프로입니까? 예, 8%. 안 보시고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 여긴요.
그렇죠. 1에서 3%.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이 정도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원래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샀네. 그러면 취득세가 8%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똑같이 한 5억 정도의 집을 샀다라고 할게요. 옛날 같으면 1%만 내면 되니까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같으면 8배니까 4천만 원이죠. 사실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커요. 자, 세 번째. 예, 12%, 12%. 우리 12%라고 하면 이거 무슨 재산급이에요, 거의? 듀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사치성 재산 그렇죠. 우리 사치성 재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이제 표준세율에다가 자 더하기 2% 곱하기 4잖아요. 그러니까 8%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유상취득이 4%니까 이 두 개 더하면 12%거든요. 결국 조정 대상 지역 내 세 번째 집을 사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거하고 거의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치 맞나요? 맞긴 맞아요. 그렇죠. 영영요. 8%. 자, 그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얘도 12%, 얘도 마찬가지 12%고. 자, 혹시라도 만약에 법인이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이런 세율 적용하지만 법인이면 법인이 집이 왜 필요냐는 거예요. 법인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맥이지만은 여기 두 번째부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게 이제 뭐 사치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 무조건 12%예요. 자, 하지만 요거 일시적 이주택이다. 예, 일시적인 이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 1에서 그냥 3%를 적용해 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증여 같은 경우에는 3.5%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서 자, 얼마? 3억 원 자, 이상 넘는 예, 주택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얘는 몇 프로 하겠다? 12%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참 굉장히 여러 가지 퇴로를 좀 막아놓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 사항도 한 가지가 있었죠. 자, 어떤 경우에요? 1세대 1주택. 그렇죠. 1세대 1주택자가 자, 혹시라도 직계 좀비 속이나 아니면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3.5%를 적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표준세율이었어요. 그렇죠. 요건 이제 외우진 못한다 하더라도 난 저건 들어본 적 없는데 이런 건 없죠. 그럼 됐어요. 그러면 그럼 됐습니다. 나중에 외우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뭐 내년 10월까지는 좀 무리고 첫 번째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난 저걸 왜 남들은 외우는데 못 외웠을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차차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6과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복습이 좀 밀리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그럴 거예요. 처음에 1, 2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양도 얼마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이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좀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과정이 기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 기본, 심화, 기출문제, 출제 예상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따라잡으시면 되고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시는 만큼 차차 하시면 돼요. 기초는 워밍업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워밍업이에요. 벌써 스트레스 받으면 왜냐면 포기할까 봐. 진짜로. 그러다 보면 포기해요, 사람들이. 지치니까 이게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만큼 일단 따라오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여전히 마스크는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특례세율이에요. 다른 선생님들 괴로워하시죠? 특히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강의가 라이브로 지금 방송이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업로드가 되는 강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100% 이제 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죠. 하여튼 볼게요. 자, 등록하세요. 이게 옛날에 자 2011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표준세율이 어떻게 돼 있었다? 취득세.
그렇죠? 예, 취득세가 요게 이제 2%가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등록세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요게 이제 표준세율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세율. 자 그래서 특례세율은 요 두 개 중에서 한 개만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2%짜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표준세율에서 2%를 차감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2%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 옛날로 치게 되면 취득 파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옛날로 치게 되면 등록 파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자 얘는 뭐예요? 그전 같으면은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전 같으면 등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 우리 2%가 적용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뭡니까? 응? 간주취득. 그렇죠? 예, 간주취득이에요. 자, 우리 간주취득은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목 변경. 예, 지목을 변경해요. 농지에서 대지로 바꾼다든지 또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그죠? 자, 다음에 과점주주. 그렇죠.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취득을 한 거는 주식이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취득한 거하고 뭐가 다르니라고 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말고 또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임시건축물 맞아요. 자, 임시건축물. 자, 원래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자, 그럼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원래 비과세입니다. 근데 1년이 넘었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임시건축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식건축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대장이나 등본 같은 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파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취득 파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죠. 그죠? 자, 또 묘지 맞아요. 묘지 맞아요. 네, 묘지. 그 전에 하나 더. 시설물 같죠. 예, 같죠.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죠? 자,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2%를 차감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취득이니?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환매입니다. 환매. 자, 그런데 뭐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도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렇죠. 징발법 등. 그렇죠. 징발재산에 대한 특별조치법. 여기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취득을 하는, 왜 영감님이 산이 있었는데 전에 군부대로 이제 뺏겼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사겠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과세. 얘는 과세는 하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팔면서 6개월 후에 다시 사줄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파는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도 이분이 취득할 때도 뭡니까? 어차피 6개월 있으면 내 거가 아닌데 이 부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넘어왔을 때는 원래 내 거였잖아.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취지 이해하세요? 됐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다음에 상속으로 받는 경우인데, 자, 우리 상속으로 인해서 특례세율 2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버지 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 거였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자, 뭐가 여기 해당한대요? 1가구 1주택. 그렇죠. 1가구 이제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자, 그리고요. 농지는 농지인데 모든 농지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만 여기에 해당해요. 그죠? 그렇죠. 자격농이 맞아요. 자, 그다음에 합치고 자르고 자, 옆으로 옮기고 이전. 자, 하지만 요 자르는 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의 분할,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분할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특례세율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중과세율이 있었습니다. 중과세율은 기존에 이제 표준세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씩을 더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과세율은. 자, 첫 번째는 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가 있었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기존의 표준세율에다가 자, 2% 곱하기 4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치성 재산에는 뭐 있나요? 그렇죠. 별, 골, 그렇죠. 오선주예요. 오선주입니다. 자, 별은 뭐? 별자. 자, 골은요. 골프장인데 일반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그렇죠. 자, 그다음에 회원권은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회원권 안 들어갑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토지, 건물 그리고 하나 뭐? 임목. 그렇죠. 골프장에 나무가 많잖아요. 자, 그리고 오는 고급 오락장. 선은요? 고급 선박, 주 고급 주택 5가지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과밀억제권력에 대한 제재가 있었어요. 자, 얘는 몇 배냐? 자, 일반적인 표준세율에다가 2% 곱하기 2배만큼을 더하겠다. 4%를 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대도시에 대한 중과가 있었는데 자, 얘는 조금 지저분했죠. 자, 표준세율 곱하기 3배에다가 자, 2% 곱하기 2배를 차감을 해 줍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얘도 간에 사실은 둘 다 공장에 대한 제재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제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범위 자체가 조금은 달랐죠. 공장하고. 자 공장의 신설, 자 그다음에 증설에 대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뭐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물, 얘는 토지하고 건물, 하지만 얘는 두 가지가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가요? 차량이랑 기계까지 더 들어갔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중과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권력은 법인의 뭐에 대해서만, 본점에 대해서만,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하지만 얘는요 법인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법인에 대해서 중과하는 이유 자체는, 야 가뜩이나 사람도 많아 죽겠는데 이런 거 만들게 되면은 사람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하지만 대도시, 지금 지방에 있는 대도시는 중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밀억제권과 대도시가 이제 같이 똑같다. 자 그러면 서울에 만약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과밀억제권력에 대한 중과도 적용이 되고 대도시에 대한 중과도 적용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몇 배를 받아요? 3배요, 3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 표준세율 곱하기 3배만큼 과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세율이에요. 자 저쪽으로 와서. 자, 비과세 볼게요.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는 우리 이제 6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국가 등이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요. 자, 우리 외국 정부도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외국 정부도 들어가지만 걔네들하고는 무슨 주의를 택하고 있다? 예,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 상호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걔네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고, 걔네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보면은 일정한 세대수 이상이 되면 학교도 마련을 해야 되고, 공원도 마련을 해야 되고, 예, 전입하는 이제 도로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궁극적으로 어디에 기부할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받지 맙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임시건축물이죠. 임시건축물 존속 기간이 1년 초과예요, 1년 이내예요? 얘는 1년 이내죠. 얘는 1년 이내입니다. 자, 하지만 요게 1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에 대해서는 과세합니까? 우리. 그렇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존속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빠찡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과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다섯 번째 보면은 다섯 번째는 법률에 의한 겁니다. 자, 각종 이제 신탁 법에 의한 신탁 등기라든지, 자, 아니면은 징발 법에 의한 환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은 자, 공동주택에 대한 이제 개수예요. 자, 원래 개수 같은 경우에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개수. 원래 과세하죠. 자, 몇 프로 과세해요? 2% 그렇죠. 2%만큼 과세합니다. 자, 그런데 공동주택의 개수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겠다. 하지만 너무 비싼 공동주택은 말고, 자, 개수 당시에 얼마?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대수선은 제외합니다. 요게 이제 6가지가 취득세 비과세였고, 자, 우리 마지막 납세 절차예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제 신고하고 그다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납부를 어디다 한다? 물권소재지관날 지자체다 신고합니다. 자, 근데 요거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며칠 이내입니까? 예,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요걸 만약에 상속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다라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상속 개시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자,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에요.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말일이죠.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6개월이에요? 아니죠. 9개월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게 어떤 경우예요? 그렇죠.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도 주소가 해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9개월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잔금을 치르고 자, 그다음에 허가를 받았네. 그러면 잔금 치렀을 때는 사실상 취득으로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토지거래 허가는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언제로부터? 허가일로부터 이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게 맞고요. 자, 네 번째. 60일이다라고 하는 기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등기 등록을 하겠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예요. 그래서 등기 전까지라고 쓰겠습니다.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자, 그런데 요걸 제대로 안 했네. 자, 그럼 뭐가 붙어요? 네,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우리 가산세는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가산세가 우리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신고,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두 번째는 납부와 관련 가산세인데, 자, 이름이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지연까지만 쓸게요. 자, 신고 불성실 이거 두 가지가 있었죠.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자, 그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무신고 몇 프로입니까? 20%. 자, 과소신고는요? 10%. 하지만은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는 몇 프로? 40%가 적용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얼마씩이에요?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10만 분의 25. 자, 하루에 10만 분의 25 곱하기 일수만큼입니다. 얘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방세만 적용될까요? 지방세만 적용될까요? 국세도 적용될까요? 국세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취득세만 있는 가산세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첫 번째 10%짜리 가산세. 자, 그다음에 80%짜리 가산세입니다. 10%짜리 가산세는 뭐죠, 이게? 법인장부예요. 개인 말고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장부를 불성실하게 했네. 이런 경우에는 이름하여 기장불성실 가산세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 80%짜리는 뭐가? 신고를 안 해요. 원래는 신고 안 하면 사실은 그냥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까지 했다? 매각을 해버렸다. 자, 이런 경우에는 미등기 전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80%의 중과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되게 뭐랄까 복습을 되게 잘해 오시는 것 같아요. 별로 안 기뻐요? 좀 기뻐해요, 여러분. 이거 세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 그렇죠? 1년 내내 이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1년 내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등록명세 하도록 할게요. 정말 언제나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까요? 예.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큰일은 큰일입니다. 막 500명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사실은 그죠? 500명. 아이고. 작년에 이제 그 31회 때 시험 볼 때는 이제 2번 정도 학원이 이제 운영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이제 3월 달, 2월 말 3월 달 그때 1차 유행 때 그때 한번 셧다운을 해가지고 다 안 나오시고 저 혼자 이제 여기서 강의실에서 찍으면서 업로드했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가 8월 달이었어요. 근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좀 초창기니까 괜찮은데 이 8월 정도인데 그때가 한참 동영 모의고사 볼 때 막 이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 분들도 힘들어했고 저희도 힘들고 막 그렇죠. 자, 올해는 제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왕지사 한 번은 겪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차라리 지금이 나은 거 차라리 그냥 아예 초창기 때가 중간쯤에 갔을 때 이게 만약에 학원을 운영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가급적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됐어요. 자, 이제 등록명세 오늘은 그래서 48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명세. 수업 목적상으로는 사실은 많이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평소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16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개인 거하고 두 개 한 거하고는 사실 차이가 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취득세 파트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등록명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취득세에 비하면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두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사람들이 좀 기뻐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름하여 등기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게 좀 감이 조금 잘 안 잡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취득세는 그래 내가 아파트를 산다, 땅을 산다, 건물을 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알겠는데 이건 도대체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취득세가 요게 이제 2%가 과세가 됐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등록세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 플러스 알파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커다란 취득세가 되었다. 자 왜 그러냐면 야 어차피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 당연히 할 거 아니냐 이게 그럼 뭐 이것 따로 받냐 합쳐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등록 면허세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 빼고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가 있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고 뭐 압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여하튼 공부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공부가 뭐예요? 공부. 스터디 말고 공부. 공적인 장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무슨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자 무슨 등본이에요. 등본.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등기사항에 관한 무슨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실무상으로는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변경사항이 뭔가 하나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그걸 기록을 해주잖아요. 그때 받는 수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10억이라고 할게요. 네, 10억 원만큼 대출을 받아요. 자 그럼 은행은 갑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뭐를 설정하죠? 저당권 그렇죠. 저당권 설정해요. 예,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 자 그러면은 이 건물에 대한 건축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여기 나오겠죠.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아 소유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구에 보시게 되면 무슨 은행에서 뭐를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누구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기록해 주는데 받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쨌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 등록면허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갑이 내는 게 맞아요? 은행이 내는 게 맞아요? 자 갑인 것 같다. 오, 그렇죠. 자 을인 것 같다. 아, 을이란다. 은행인 것 같다. 은행이 맞습니다. 은행.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대출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전부 내가 냈는데 아니에요. 원래 등록면허세를 내는 사람은 이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건물에는 원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돈을 빌리면서 은행에 저당권 설정한 거 아닙니까? 이 저당권자를 누구라고 해요? 은행. 이 사람 저당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 납부하는데 이상하게 저당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돈 빌리는 사람이 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은행이 납부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납부하냐면 이게 만약에 어디 있냐면 동작구에 있대요. 동작구 대방동에 있답니다. 동작구 대방동에.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요 동작구청에 가서 요 그 저당권 있잖아요. 그 계약서 대출 계약서 예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가서 내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 소유의 이 대방동에 있는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세관청에서는 알겠습니다. 마치 취득세 신고하듯이 그거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을 한 다음에 고지서를 주잖아요. 고지서를 가서 은행에 납부하고 어디 간다? 등기소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등록면허세도 얘도 자 무슨 세다? 예, 지방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세. 자 지방세 중에서도 요거는 도세, 구세입니다. 예, 도세고 구세예요. 우리 취득세는 어디였죠? 특별시, 광역시, 도. 얘는요 도, 구. 재산세는 시군구, 시, 군, 구 어쨌든. 자 그다음에 얘는 어디에다 납부한다? 얘도 물건 소재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예요.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 소재지예요. 지방세는 국세는 전부 다 어디? 주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얘도 신고하고 자 그다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것만 세 개만 보면은 취득세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 특광도냐 아니면 도구냐만 차이가 있다 뿐이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다만 요거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할까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월말로부터 6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중에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등기 등록 전까지예요. 예, 등기한다든지 예,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요. 됐죠? 자, 네 번째. 우리 취득세 할 때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 썼는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공부하고 사실하고 다른 경우에는 사실 현황에 따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도 그럴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이건 A은행이에요. A은행. 자, 이렇게 10억을 빌려주고 A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은행이 A은행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B은행인 거예요. B은행. 얘는 실질. 얘는 형식. 결국 A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했지만 알고 보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B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랬을 경우에 요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A은행이 내는 게 맞을까요? B은행이 내는 게 맞을까요? B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유일하게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형식주의. 결국 등기소에서는 이 저당권이 사실상 저당권자가 누구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공부상으로만 그냥 그 형식만 갖춰갖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맞습니까? 나중에 그걸 안다 하더라도 뭐 추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거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책에 나오는 세목이 5가지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다 실질과세인데 유일하게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요건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는 파트 중에 한 가지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우리 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세액이에요. 산출 세액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취득세 때 과세 표준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뭐예요? 가액이죠. 내가 이제 유상으로 취득했으면 2억이다. 무성인 경우에는 1억이다. 이런 식으로 금액입니다. 자, 이거를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라고 말을 해요. 종가세. 가격에 따라서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자,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때는 네가 빌려준 금액이 얼마니? 10억이네. 10억 곱하기 몇 프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다 0.2%예요. 그럼 10억에 0.2%면 얼마예요? 200만 원. 원래 200만 원을 갑이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야 돼요? 은행이 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잘못된 거였거든요.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고 들은 것 같긴 해요. 요즘은요. 자, 어쨌든 간에 가액인데 자, 요 은행이 만약에 이제 10억을 이렇게 이제 빌려주고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가 자, 이 사람이 다 갚았어요. 만약에 갚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10억을 빌렸을 때 하고 20억을 빌렸을 때 하고 30억을 빌렸을 때 하고 요걸 어쨌든 간에 저당권을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상식적으로. 안 달라져요. 맞아요. 설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달라집니다. 왜? 10억 빌려줄 때하고 20억 빌려줄 때하고 10억 곱하기 0.2, 20억 곱하기 0.2 이 금액은 달라지는데 돈 다 갚은 다음에 요거 저당권 말소하는 건 줄 하나만 그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요게 달라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과세 표준 자체가 얘는 그냥 건수예요. 한 건당 얼마?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라고 말합니다. 종량세예요.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 수량에 따라서. 이런 종량세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동차세예요. 1cc당 얼마 이렇게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건당 얼마냐면 6,000원이에요. 6,000원. 100억을 빌린 저당권을 말소를 하나 1억을 빌린 저당권을 말소를 하나 이 저당권 말소하는 데는 무조건 한 건당 6,000원입니다. 그냥. 아니 뭐 줄에다가 금태 바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징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취득세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자, 특광도냐 도구냐만 차이가 있었고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물론 기한 자체는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가 아니라 유일하게 등기 등록 전까지라고 하는 게 요게 좀 다르지. 자, 하지만은 사실 현황이냐 형식주의냐 요가 가장 큰 차이가 있었고요. 대부분은 종가세지만은 종량세를 택하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만 있는 유일한 특징은 뭐다? 이거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하고 종량세 구조를 택하고 있는 거하고 이것만 달라요. 자, 그다음에 요 종량세 택하고 있는 거는 말소 등기. 자, 그다음에 변경 등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근데 특히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세금을 왜 받을까 싶은 건 좀 있어요. 이거 그냥 국가에서 그냥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내 소유의 부동산에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가 있는데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거는 당연히 무슨 뭐 저기 주민등록등 뭐 이렇게 전입하고 빠지고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사실은.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짭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내 부동산에다가 내 권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기재해 준다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죠? 자, 여기까지 좀 볼게요. 483. 자, 첫 번째 이제 세 줄 보겠습니다. 요거는 가볍게 그냥 보세요.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 뭐 기타 권리라고 하는 거는 그게 저당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뭐 지상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취득, 이전, 변경, 소멸 이러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자, 거기만 밑줄치세요. 그 등기 또는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는데도 돈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 받겠다나. 자, 그다음에 특징 보시면 일반의 지방세입니다. 첫 번째 줄. 자, 도세, 구세 거기만 밑줄. 도세, 구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 얘는 도세, 구세. 찾으셨죠? 자, 두 번째 종가세, 종량세입니다.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기 밑줄 종가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러나 권리의 소멸이나 변경, 그러니까 말소나 변경이에요. 이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요?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종량세도 있다. 거기 밑줄.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가세지만은 변경 등기, 말소 등기에 대해서는 무슨 그렇죠. 한 건당 얼마 이렇게 받는 종량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당 얼마? 한 건당 얼마라고요? 아까? 6,000원. 옛날에 3,000원이었어요. 근데 2배가 오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비싸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액의 확정.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신고. 자, 신고 언제까지 한다? 등기 등록 전까지. 이거 써주세요. 등기 등록 전까지예요. 얘는 뭐 네 가지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등기 등록 전까지예요. 얘는. 그럼 결국 등기소에서는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요 영수증을 반드시 뭐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내면은 그렇죠. 등기 등록을 안 해줍니다. 이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되게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이거 설정하려면 동작구청에 일단 갔다가 이거 등록 이거 내고 이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좀 뭔가 그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편의를 봐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편의를 봐줄까요? 등기소에 되게 출장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거기서 내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안 나와 있지만 자, 여기 써주세요.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4번 하고서 형식주의라고 써주세요. 4번에 형식주의. 됐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이거 똑같이 과세 대상. 우리 취득세 때 과세 대상은 뭐였어요? 11가지였죠. 자, 그거 기억나시는지 볼게요. 취득세 때. 자, 먼저 토지, 자, 건물, 자, 그리고 차량, 선박, 항공기, 그다음에 기계 장비. 이때 기계 장비는 무슨 기계? 건설 기계를 말하는 거지 제조 기계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권리 네 가지 뭐였어요?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양식업권, 각종 회원권. 각종 회원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골프, 요트, 승마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임목. 요렇게 11가지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과세 대상이 딱 하나예요, 그냥. 등기 등록. 등기라든지 등기 등록하는 행위 그 자체예요. 행위.
저당권 등기를 한다, 전세권 등기를 한다, 임차권 등기를 한다. 하여튼 뭔가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수수료. 근데 정말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애가 태어났어요. 자, 그럼 우리 제 밑에 그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를. 그때도 수수료 받나요? 안 받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내 소유의 부동산에 뭔가 이렇게 해준다고 받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그래요. 등기 등록 행위 자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자,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누가 내냐? 자, 납세 의무자 누구였어요, 아까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을 때 갑이 낸다, 은행이 낸다. 은행이 낸다. 자, 왜?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자, 권리가 생긴 사람이에요. 권리가 올라간 사람입니다. 권리가.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난 여기 이제 201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갑이고 나는 을이에요. 자, 전세 금액이 얼마냐? 5억 원이래요. 5억 원. 자, 그러면 5억 정도 되면은 우리 이제 전세권 설정해 본 적 있으신 분? 전세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들어갈 때 대개 보면 전세권이라는 거 설정을 해요. 자, 그러면 요 201호 아파트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무슨 권자가 돼요? 이때는 전세권자가 되는. 이거 배우셨어요, 혹시?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런 거? 배웠어요? 아, 어쩐지 잘하시는구나, 어쩐지. 자, 이때는 그러면 갑이네요, 을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긴 사람이에요. 아까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긴 사람이고, 그래서 권리가 있는 사람은 권자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되는 사람은 이제 설정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납세 의무자는 권리가 생긴 사람인데, 자, 우리 그 법령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 등기 등록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등기 등록을 받은 자. 그래서 혹여라도 시험 문구에 나오게 되면 납세 의무자가 등기 등록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를 통해서 권리가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책에서 확인하고 좀 쉽게요. 자, 483 그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과세 대상입니다. 맨 밑에 줄. 자, 등기 등록부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 자, 거기 밑줄 그 공시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공시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해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문구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이다? 등기 등록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죠. 자, 이제 1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과세 표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